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1931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중인데요. 560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죠.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님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우선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에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던 종목군들이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바닥권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군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증시가 조정이 있은 후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낙폭과제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낙폭과제 종목들 중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좀 잘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오늘장에서는 은행주들이 강한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현재 모습은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동안 급락에 의한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격 매매는 좀 신중히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또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코스피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금융업이라든지 철강업에 이제 주로 이제 매수가 몰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관련 업종에 좀 수급이 몰리고 있으니 이 점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우선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보다는 현재 자금이 몰리는 업종을 좀 파악을 하고 그 업종 안에서 좀 종목을 좀 선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제들 중에서도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보이는 종목군들 또한 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선별하시는 게 현 시장에서는 좀 대응 전략으로서 좀 바람직하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 외의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좋은 흐름이 과연 내일도 또 그 이후에도 좀 나타날지는 좀 신중히 좀 판단을 하시고 수급이라든지 실적 같은 경우도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55원 50전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지난주 후반부에 반등세를 보인 이후 이번 주는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2원이 하락한 1,055원 50전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051원 9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후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52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위험 선호도의 상승이 반영되었고요. 대내적으로는 수급적인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장에서는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 국채금리가 반등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장까지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 경제 지표의 호조는 미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함께 뉴욕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이는 위험 통화들에게 강세 재료를 적용하면서 달러 위험 통화상들은 제한적인 반등세를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위험 통화들의 강세 요인이 아시아 시장까지 이어지면서 달러 원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월말을 맞아서 월말 내고가 치러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달러 원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위험 선호도의 상승을 반영하면서 N1 환율은 어느덧 100엔당 973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이를 반영한 당국의 매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달러 원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FOMC도 앞두고 있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업체 내고와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리고 당국의 매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환율은 크게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미 연준 FOMC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거래일인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연준의 10월 FOMC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데요.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 두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달러의 방향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는 예정대로 양적 완화가 완전히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미 연준의 입장이 성명서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 방향성 영향을 받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수준은 1.1% 수준이고요. 만약 2%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경우 엔화에게는 약세 재료를 적용을 하겠고요. 이로 인한 달러 엔의 상승이 다른 통화상의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주욱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스마트와 파트론, 유라테크, SK케미칼 차례로 짚어주시죠. 네. 먼저 바이오스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는 네, 숨겨진 화장품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일 연속 상거래 연속 이제 반등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만 오전장 3,180원대까지 갔다가 살짝 좀 밀린 모습입니다. 근데 분봉상 좀 지켜보면 3,05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못해도 3,000원대는 좀 지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서 3,300대 돌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파트론입니다. 최근 어떤 기관 외인 수급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이평선이 좀 모아지는 그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스마트폰 부품주가 한번 떨어지면 이건 바닥이 없다시피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8,000원을 좀 마진 노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원대까지도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타 업종 대비 그런 부품사 대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라테크입니다. 유일한 종목으로 한번 좀 꼽아도 봤었는데 오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분봉 살펴봤을 때도 대량 거래가 생길 때마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가격대를 지지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전고점 9,800원대 충분히 돌파, 지금으로서는 거의 돌파가 좀 확실시 되고요. 만원 만약에 안착한다면 그때부터는 호가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 흐름이 조금 더 가파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수급도 굉장히 이 종목은
예, 괜찮습니다. 이미 좀 물량이 예, 잠겨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뭐 5일선 밑으로 기회를 주냐, 이거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은 SK텔레콤이었습니다. SK케미칼이었죠. 네, 죄송합니다. 예, 여전히 뭐 기관 러브콜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뭐 왼쪽 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예, 오히려 더 좀 강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SK케미칼의 그런 제약사업부 예, 그런 성장성에 한번 기관들이 좀 베팅을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요. 오늘 뭐 21선 안착 흐름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6만원 예, 돌파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63,000원까지도 그렇게 크게 걸리는 물량은 없기 때문에 한번 예, 지금 자리에서는 예, 보유 관점 혹은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있다면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들 공략주 리뷰해봤고요. 자, 오늘장 공략주를 중심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차이나그레이트입니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 상장 기업이고요. 예, 신발 및 뭐 스포츠용품 예, 제조업체입니다. 뭐 수년간 어떤 차이나그레이트가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한 다음에 어떤 터무니없이 뭐 저평가를 받았었고요. 다만 올해 들어서 뭐 연초부터 해서 그런 저평가 좀 해소가 되면서 2배 이상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일단 하반기 8월 달쯤에 어떤 회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게 또 중국 기업에 대한 오해로 비춰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지금 한 40~5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뭐 지금 그런 최대 주주도 100만 주가량 좀 다시 매수를 했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나 사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공급도 완료했고 뭐 3분기, 4분기부터는 또 실적에 그런 일시적으로 그 하락이 잡혔던 예, 단기 순이익이 하락으로 잡혔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장의 우려를 좀 불식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흐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2,300원 전후해서 한번 예, 들어가 보시면 목표는 뭐 단기적으로 봐도 한 2,700~800원대는 충분히 예, 상승 가능하고 이 종목 그렇게 뭐 떨어진다고 걱정할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검증을 거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차이나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예,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자, 삼성 SDI에 관계된 2차전지 예, 전문 부품 생산업체고요. 예, 중대형 2차전지의 케이스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대형 2차전지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일반적인 디바이스, 뭐 갤럭시 노트라든가 그런 배터리의 뭐 케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뭐 작년 4분기부터 수익성이 뭐 점점 좀 개선이 돼서 올해 턴어라운드에 좀 원년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동사의 수익성도 그렇게 좀 개선이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미 상반기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최근 급격한 뭐 조정 이후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거래가 실릴 때는 충분히 한번 따라 붙어볼 만하고요. 5,1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예, 베팅을 해도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241선 장기 이평선이 5,500원까지는 한번 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예, 한익스프레스입니다. 한익스프레스. 좀 생소한 종목인데 국제 운송 및 특수화물 그런 운송 쪽에 있어서 특수화물 쪽 그런 쪽에 있어서 국내 최고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연평균 그래도 20%에서 20%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올해도 11% 정도 예,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나 그런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어떤 숨겨진 자산 가치주로서 이 종목도 올해 들어서 그런 외국인 쪽하고 기관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2만원 초반대에서 3만원대 올려놓은 것은 그런 외인과 기관들의 그런 수급으로 인해서 좀 올려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동종목의 좀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면
대주주나 그런 그 물량이 많아서 시장의 유통 물량이 좀 많이 적다는 점이, 그래서 지금 주가가 현재 아침에 제가 분석했을 때 비해서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 호가가 좀 약하기 때문에 바로 위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밑에다 좀 밑밥을 던진다고 하죠. 좀 깔아서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매수 한 32,000원 정도에서 3,000원 사이에 매수에 성공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종목도 전고점 간다고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세계적인 IP 셋톱박스 업체고요. 국내 및 유럽, 중동, 남미 쪽 대형 통신사 사업자들이 주요 고객으로 있습니다. 특히 남미 쪽 매출이 연간 100% 이상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수출 기업인데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고가 라인의 그런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대략적으로 20%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7월달 들어서 기관의 외인 수급이 꾸준하게 좀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 쪽에서 이제 돌파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굉장히 흐름 괜찮습니다. 이 정도 8,300원대 전후로 해서 들어가시면 동종은 9,000원 돌파 흐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 괜찮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차이나 그레이트와 상신 EDP, 한익익스프레스 그리고 가온미디어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이 중에 탑픽 오늘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가온미디어가 가장 좀 모양새가 좋아 보입니다. 가온미디어 근데 약간 중장기로 보셔도 충분히 좋고, 단기로도 좋고, 단기로도 지금 주로 제가 보는 종목들이 다 그런 종목입니다. 중장기도 괜찮고 단기로도 짧게 5% 10% 정도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미디어의 흐름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지지부진한가요? 코스피 1030포인트, 코스닥은 560포인트네요. 자, 오늘 제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만인가요? 모르겠어요. 너무 안 가지고 나와서 오전 방송에서 들고 나오긴 했었어요. 고라양 같은 경우가 아주 난리가 나기도 했었지만 오늘 방송에 한 종목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흐름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좀 상승 쪽 그림이 나올 것이란 판단하에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 흐름이 지금 크게 재미가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 수급 포인트에서 살펴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 아시다시피 양매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양매수 포인트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지속될지 여부, 얼마나 지속될까요? 자,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유로존의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끝났습니다. 25개의 은행들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3개 은행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서의 양적 완화 종료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조금 남긴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뭐 GDP 같은 경우도 공개가 될 거고, 여러 가지 지표와 지수들의 지표에 맞는 그런 이제 경제 지표들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움직임 자체를 살펴보자면 일단 유럽 쪽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썩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유럽에서는 기업의 채권을 산다고 합니다.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뭐가 할까요? 근데 지표 상황.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비관론자들이 서서히 또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네. 근데 항상 그랬듯이 증시를 안 먹혀서 비관론자가 나올 때마다 지수가요, 금방 빠지다가도 금방 바로 다 올라갔어요. 심리적인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제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악재는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나오더라도 이제는 크게 상관없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은, 뭐 테러나 여타 이런 것만 없다면은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쪽 움직임 탈 수가 있겠다. 자, 북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소형 핵탄두 이런 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수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좀 대응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장 제가 수급 100점 가지고 나왔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상담 같이 해드리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현대모비스 오늘 장난 아니죠? 대한해운, KB금융, GS, 현대, 로템입니다. 좀, 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요. 앞으로의 연말까지 시장을 좀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핵심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됩니다. 첫 번째, 현대모비스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오늘장 굉장히 좋은 움직임.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매수해줍니다. 자, 오늘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5% 가까이 급등 중에 있어요. 자, 현대차도 오르고 있죠. 기아차만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대차 올라주고요. 자, 기아차만 떨어지는데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현대차 올라갑니다. 모비스 올라갑니다. 현대차, 모비스 올라요. 이유가 뭐죠?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았다. 그 정도로 실적이 괜찮았다. 자, 4분기까지 실적이 어떻게 기대해볼만 하다라는 이슈로 인해 주가가 올라갑니다. 모비스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인이 17,000주, 기간이 56,000주 매수입니다. 많이 안 산다고요? 이거 25만원짜리예요, 여러분. 네,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겠다라는 고민 해봅니다. 많이 밀렸었죠? 크게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전에 그 하단 라인 포인트 여기 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렇죠? 2013년도. 2014년도부터 해서는 바닥 라인이 여기 포인트입니다. 당겨보겠습니다. 자, 2013년도 바닥 포인트까지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올려놨습니다. 오늘로 해서요. 그 다음 2014년도 요 바닥 포인트가 얼마죠? 27만원짜리. 상승 그림을 아마 조정이 나오더라도 바로 좀 줄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까지는. 27만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수익으로 따진다면은 10% 안 됩니다. 7, 8%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매력적인 구간이 왔다는 판단이 들어요. 관심 있게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한해운이 요거는 여러분 아시죠? 공개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언제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부터 이거 못 가도 얼마? 2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잘 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말하는 대로 갔죠. 쫙 올라갑니다.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육해공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군은 뭘 말씀드렸냐면 몇 번 말씀드렸죠? CJ,
대한통운을 말씀드렸고요. 이때 10월 거의 초였으니까 난리가 났죠. 자, 그 다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죠? 대한항공을 말씀드렸어요. 네, 잘 가고 있죠? 네, 그 당시 말씀드린 수익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바다에선 뭐다? 대한해운입니다. 어떻게 또 재밌는 것은 대한자가 다 들어갑니다. 네, 대한. 그렇죠. 자,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됐나요? 이 종목 볼까요? 자, 외인들이 24,000주 매수해줬고요. 기관들이 42,000주 매수해줍니다. 많은 물량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 보자면 기관 매수하는 거 보세요. 와,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 자, 제가 제일 좋은 매수 포인트 뭐냐 말씀. 어떤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이 종목이 매수가 정말 좋은 것이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플러스 기타 법인 매수가 들어오면은 참 좋은 거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의 3박자가 맞았네요. 네. 상승 분위기를 탄다. 오늘도 타고 있고.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하나 걱정인 것은 뭐죠? 전 고점 포인트 여기입니다. 28,000원 포인트짜리. 여기서부터는 무슨 걱정을 해야 돼요? 수급 걱정. 기간이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보셨던 분들 좀 지켜보시고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는데 기간 매도 나오기 전까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다음입니다. 은행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KB금융. 자, KB금융이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은행주도 오늘 다 급등해요. 뭐 KB금융도 그렇고요. 보자면 이게 KB금융인데요. 확대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KB금융. 자,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렸던 기업은행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오늘 3.6% 급등합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많이 오르는 것 같나요? KB금융은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수급 포인트, 최근의 수급부터 볼까요? 네, 외인 기간 어떻게? 양매수, 싸그리 3일. 좋죠? 오늘장 외인 몇 주? 68만 주. 기간 26,000주가량. 자, 외인이 그냥 쓸어 담고 있어요.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뉴스기사 딱 열어봐도 여러분들 아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이슈가 이 중에서 가장 정말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뭐, CEO가 바뀌었다고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뭐죠? 실적이라는 거죠.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단 말이에요. 은행주들 다 좋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주들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오케이. 국내는 어떻게? 당연히 오케이.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어떻게? 수혜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더 갈 수 있겠다. 자, 은행주들 그럼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요? KB금융 살까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죠?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매수하기 좋겠네요. 이런 경우 21선 뚫고 올라가면 좋겠네요. 이런 종목 하면 어떨까? 네, 살펴보시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GS입니다. 자, GS가 올라가고요.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갑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어요? S51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올라갑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뭐라 말씀드렸어요? 유가가 어떻게 해요? 미국과 러시아에서 시출을 하는데 77달러 선이 깨져버리면 걔들은 뭐다? 손해 구간, 마지노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대에서 80달러 선이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유가는 어떻게 정유주 관련주들은 어떻게 해요? 바닥 인식이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방송에서도 여기서도. 자, 상승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 급등하고 있고 GS도 올라가요. 수급까지 받쳐줍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내가 이렇게 지금 물려있는데 김선영은 또 네가 얘기했어. 이제 진짜 가는 건가? 네, 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못 가도 일단은 제가 GS는 확답 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네, 요 정도 포인트 44,000원 뚫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봐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얼마까지? 10만원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S51도요? 얼마까지요? 궁금하시죠? 자, S51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47,000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부터 해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올라갈 거예요. 말씀드린 가격까지는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슈들이 나와야 되죠? 실적 개선 이슈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나와줘야 돼요. 하나하나 나와주면서 1차적으로 올라가지만
나와주면서 조정이 한번 나온 이후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잘 참으셨죠? SK이노베이션. 고생 많으셨죠? 오늘 뭐 조선주들도 급등하고 있는데 이슈거리는 뭐예요? 빠질 만큼 빠진 거에다가 더 이상 깨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이제 찍어내도 돈을 못 번다. 이런 거. 잘 아시겠지만 회장보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면 장땡이고 또 뭐냐?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장땡이고 매수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증권사들 보고서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주가가 급등을 한 번씩 합니다. 몇 번씩 해요. 그런 종목도 잘 보세요. 아셨죠? 그 중에 하나가 정유주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 보시고서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현대로템이에요. 자, 드디어 가는 건가? 오늘 첫날 급등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내내 급락했어요. 내내 급락했어요. 뭐 열심히 뭐 기차 관련해서 만들면 뭐해? 돈이 안 되나? 급락했습니다. 쌍바닥을 찍었는지 급등을 또 합니다. 요게 포인트죠. 8월 포인트. 사실 뭐 상장하자마자 재미를 못 봤어요. 그쵸? 재미 못 봤어요. 바닥을 좀 확인했는지 상승을 합니다. 오늘장 수급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잡힙니다. 자, 최근에 수급에서는요. 외인이 들어와주고 기관이 그냥 냈다 던졌었는데 이 기관들이 지난주 내내 던지면서 주가가 흔들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안 파는 것 같네요. 기관들이 더 사줄까요? 내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기관이 사줘야 오릅니다. 기관이 오늘은 사겠지만 뭐 끝나봐야 알겠지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로 해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좀 더 많이 갈 수 있겠다는 소리예요. 기관들이 좀 싸게 봤다. 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성은 큰 종목이면 확실해요. 그러니까 조금 흐름을 보시고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일단 제가 쌍바닥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셨죠? 조정 이용해 주세요.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상담해 드릴 건데요.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상담을 해주세요. 빨리빨리 제가 봐드릴게요. 뭐가 왔나요?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원하는 종목은 제가 없네요. 그냥 여러분들 종목이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빠지면 궁금해서 상담이 왔었어야 됐는데 보겠습니다. 자, 8617님 KLnet 보겠습니다. 1780원. 네. 1780원이세요. 자, 수익 중이신 거죠. 얼마죠? 75원 정도가 수익 중이십니다. 많은 수익은 아니신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1780원 사셨어요. 언제 사셨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때시거나 이때시거나 이때신 8월 달에 사셨나요? 8월 달에 사셨으면 참 바닥을 끝내주게 잡으셨던 거고 4월 달에 사셨으면은 욕심이 조금 과하셨던 것 같네요. 자, 수급사항 있을까요? 네, 없죠. 왜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450억 원짜리 종목입니다. 잠정치 당연히 없겠죠. 자, 실적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흑자 전환되면서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조금 양호한 모습으로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순이익도 좀 돌아선 거 흑자 전환한 것 같아요. 매출액은 약간 주저한 모습인데,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 같은 게 있나요? 누가 이제 정리를 한 게 있나 살펴보죠. 포스코 ICT 얘기가 나오네요. 뭐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글쎄요, 따로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썩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회사를 좀 몇 번 갔다 와봐야 됩니다. 네, 다녀와봐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당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추세적인 좀 하단 부분에 있었을 때 12월 뭐 1월부터 했을 때 이 정도 하단 포인트가 잡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는 구간이 이 정도 포인트가 바닥 인식이 되는 구간으로서 더 이상 크게 밀리진 않는 모습이네요. 자, 가져가시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죠? 아실 겁니다. 또다시 이거 어떻게 1800원 깨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거 KLS는요. 네, 대충 어떤 회사인지만 알지 자세하게 저도 회사 상황을 모릅니다. 거의 방송 보시는 분도 이 종목 뭐야? 라고 하실 거예요.
너무 그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네. 조금은 약간의 관심이 있는 걸로 그래도 좀 이동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비중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신데 뭐 손해는 안 보셨으니까 적당한 수익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2,000원 정도에 만족하시면 어떨까요? 네. 막 사실 뭐 사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알았죠? 그 부분은 조금은 부탁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블루콤이 왔어요. 네. 7002님 14,600원이세요. 15% 보겠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거. 자, 블루콤 어제 이제 제가 LG전자를 갔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 댁에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를 사드리려고 가가지고 결제하고 왔는데 그 블루콤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목에 거는 블루투스잖아요. 네. 요즘은 신제품들이 나왔어요. 어우, 멋들어지더라고요. 아주 선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네. 손을 땡겼다 넣었다가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고 싶었어요. 한 1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안 갈까 얘가? 제품은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안 가요.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왜 안 가요?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네. 수급적인 부분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들어올 만도 했는데 안 갑니다. 수급이 안 들어와요. 이것도 제가 한번 추천했다가 손절 쳤었어요. 손절 쳤던 종목입니다. 가족들한테 얘기했다가 손절 친 종목이에요. 이거. 실적이 문제가 있을까요? 실적이? 보세요. 이 실적이 저기 안 보이시면 HTS를 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매출액이 작년 855억인데 올해 상반기가 922억이에요. 엄청나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149억에 단순 계산해가지고 계산해봅시다. 300억 했다 칩시다. 올해 블루콤은 230억 2300억짜리입니다 8배죠? 8배 PR 8배 수준이에요. 현재 가격이 보통 8배까지는 이런 고민을 하죠. 괜찮아. 네. 뭐 아직은 조금 적정 주가라 볼 수 있는데 7배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원대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1,500원 정도 오면은 아마 무섭게 반등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잘 안 팔렸나요? 3분기 때? 요즘 이게 있어요. 또 뭐가 문제냐? 블루콤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LG 목에 거는 거. 그게 짝퉁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짝퉁이. 그 LG에서 그거 잡는다고 지금 미치는 것 같은데 그 짝퉁 영향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하단 가격은 10,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 포인트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빠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조금 더. 수급 포인트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오늘장 수급 있나요? 오늘장 수급도 기간 매도가 나갑니다. 조금 더 밀렸다 갈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손절을 치셨다가 다시 매수하시는 거 어떨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은 버텨보자. 근데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나와 있네요. 오늘 나왔네요? 27일인가요, 오늘? 방금 나왔네요. 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나왔구나. 나왔네요. 영업이익이 몰랐네요, 진짜. 3분기, 단기순이익 65. 잘했는데, 장사. 상승 줄만한데. 기다려보죠. 작년보다 잘했네요. 4분기는 원래 워낙에 좋은 시기니까 상승 주기를 좀 기다려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블루콤은 방금 제가 실적을 봤어요.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오늘 나왔네요. 자, 그러면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괜찮아요. 가져갈만 합니다. 대신에 잠깐 밀렸다가 다시 쫙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매수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비아트론 4370님 12,800원에 20% 보겠습니다. 자, 12,800원에 사셨습니다. 수익 중에 계십니다. 용기 있게 사주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 물려 계셨던 건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1년을 가져가신 건지 아니면 이틀이 되신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죠. 지금 시점부터 해서 일단 수익 중이세요. 네, 수익 중이세요. 수급 포인트는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쭉 어떻게 물량을 이건 뭐가 흡입이죠. 흡입 하고 있어요. 쫙쫙 먹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요 잡히는 건 없네요. 현재 청 약간 열어볼게요. 외인 뭐 파는 그런 데 안 보이고. 근데 왜 걱정이신 거죠? 약간 오늘 좀 올라가다 빠져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온다.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도 괜찮네요. 올해가 작년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좋겠네요. 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예상치 같은 게 있나요? 살펴보죠. 그냥 간단하게 3분기를 치시면 돼요. 검색되는 거 보는 겁니다. 아니면 또 안 나오면 실적이라 쳐보고. 아이고, 시적이라 쳤네요. 네, 보는 거죠. 비아트론, 장비 수주 증가, 이런 포인트가 있네요. 4분기부터 장비 수주가 호조를 보일 것이다. 뭐 이런 개선세 상황이 있고요. 올해 예상 기준 PER 9배로 딱 또 정확하게 또 누가 짚어주시고. 자, 흐름은 뭐다? 이게 7월 때니까 나쁘진 않겠다라는 포인트. 근데 조금 이제부터는 어떻게 평가는 제대로 받았다.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는. 누가 이제부터 이 종목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지금까지 매수해줬던 기관들이 팔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칠 것이다. 그럼 기관들이 얼마나 팔면 얘를 정리할까? 2만 주 이상 이틀. 하루가 아니고요. 기간이 얼마요? 2만 주 이상. 2만 주 이상 며칠? 이틀. 기간이 2만 주 이상 이틀 팔면은 정리하세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네. 근데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정말 매수하시는 습관 안 좋으시네요. 네, 약간의 조금 스타일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조금 투기성 매수를 하셨으니까.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다음 뭔가요? 아, 비트컴퓨터가 왔어요. 네. 8524님 5,600원에 10% 봐드릴게요. 5,600원이면 장담컨대 이거 오늘 아니면 지난주입니다. 그쵸? 네. 여기 설마 이때? 네, 아니겠죠. 이때 아닐 거예요. 뭐 사실 뭐 크게 올라가는 그림 좋아요. 참 좋아요. 올라가죠. 이걸 뭐 매수를 어떻게 더 할까 말까 막 고민이 돼요. 네.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기다릴까 말까? 걱정이 되죠. 갑자기 급등하니까. 왜요? 이런 종목 관련 종목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걱정이 되죠. 근데 비트컴퓨터 속 사정을 봅시다. 자, 수급 있나요? 없잖아요. 잠정치 당연히 뭐요? 외인 만천주? 이거 뭐야? 패스. 실적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올해 어떻게 해요? 영업 순이익이 흑자전했어요. 매출액은 어떻게 작년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영업이익은 좀 낮고. 자, 시가총액 얼마죠? 924억. 고민이 됩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해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자면 이건 또 회사를 또 다녀와 봐야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차트적인 분위기, 실적 움직임으로써 뭐 비트컴퓨터의 PER을 따지자고요, 펄을 따지자고요. 말도 안 되게 비싼 거고요, 그건. 그냥 단순히 좀 테마성의 움직임이잖아요. 테마성이잖아요. 항상 테마 타고 가잖아요, 얘는요. 딴 거 없이. 헬스케어 테마만 탔다면 올라가잖아요. 지금 몇 프로 수익 중이신가요? 400원 올랐다 칩시다. 6,000원 되면 400원 올랐죠? 네, 7, 8% 되시나요? 단타 치시려는 거 아니셨어요? 사실 5%만 먹어야지 생각하셨다면 정리하는 게 맞겠죠? 네. 저 같으면 매도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바닥부터. 충분하게 먹었다고요. 먹을 분들은 많이 먹었다고요, 벌써. 얼마? 몇 프로 먹었어요? 먹을 분들은 25% 이상 먹었다고요. 거의 30% 가까이 먹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비중 고민은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수익에 만족하면은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썩 좋진 않아요, 상황이. 자, 다음 볼게요. 삼성 SDI 2286님 반갑습니다. 자, 11만 8천원의 전망 및 보유 어떻게 의견 볼게요. 아이고, 삼성 SDI가 우선주를 열었네요. 최근에 이제 어떤 움직임인가? 최근에 사신 것 같죠, 그쵸? 뭐 목요일날 사셨는지, 뭐 금요일날 사셨는지, 아니면 뭐 10월 초에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DI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위에 몰려 계신 분들, 여기 뭐 물려 계신 분들 뭐라 말씀드렸어요? 보기 싫으면 그냥 계좌 옮겨두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기 싫으면요, 계좌 딴 데다 넣어두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그룹주들이
상승을 하는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요? 바로 삼성 SDS 상장 시기가 거의 맞춰서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왜? 이재용 부회장이 뭐가 돼야 돼요? 회장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에서 상장이 되면은 거부가 됩니다. 여타 다른 회사의 지분까지 이제 흡수해주면서 지분을 확대해주고 쫙쫙쫙쫙 회사를 다듬어주고 SDS 상장되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스타가 될 것인가가 핵심이죠. 그에 따른 핵심은 뭘까요? 주식을 올려야지. 주식을 올려야지. 내가 삼성의 주인이다. 주식을 올려야지. 안 그렇겠어요? 올려야지. 네가 그래. 올려야지. 니들이 안 따라오면 어떡해. 올려. 안 올려? 너 가만 안 둬. 올려 이거라고요. 올려. 그쵸? 자, 그러면 좀만 참으시면 돼, 사실. 그때부터 만들어주는 거고, SDI 진짜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BMW i3 관련된 공장은 풀로 돌아갑니다. 내년에 성장성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과감하게 보기 싫으면 그냥 계좌 옮기라 그랬어요. 딴 데다가. 종목 안 팔고 그냥 계좌 종목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다른 증권사로. 아시죠? 옮겨두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요? 그거 그냥 보지도 마세요. 찾아보지도 마시라고. 그냥 내년에 보라고요. 내년에. 정 짜증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가져가세요. 왜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실까? 가져가세요. 돈 벌 수 있어요. 잘 사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바이오스마트가 왔네요. 8358님 3,090원 보겠습니다. 10%. 3,090원 10%. 3,090원 10%. 얘는 그냥 뭐 딱 살 자리가 보이지 않나요? 여기가 될 수가 있겠고, 최근의 추세로 살펴보자면 여기가 될 수도 있겠고, 더 최근으로 돌려보자면 여기가 될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간에 이 아래 하단 부분이 있어요. 매수하신 구간은 사실 참 이런 구간이에요. 무슨 구간이냐면 이 고점 포인트에 맞춰보자면 요 정도 포인트가 잡히네요. 팔고 싶은 가격이에요. 팔고 싶은 가격. 여기 내려왔다 올라가야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저도 몰라요. 진짜로 이게 여기 좀 내려왔다가 한 2,9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차트 모양 그래요. 수급? 네, 없어요. 시가총액이 438억입니다. 오늘 당연히 없겠죠? 실적이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차트 움직입니다. 순이익이 약간 걱정이고 영업이익은 좀 개선사항이 있고 애매한 자리네. 약간 애매합니다. 자, 실적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살펴봅시다.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뭐 잠정 실적치 2분기 거고요. 안 보이네요. 안 보여요.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예요, 사실. 살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좀 테마성 움직임이 좀 커요. 한번 올라가면 이거 혹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급등하는 거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그걸 전 기다리시면 3,3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아셨죠? 네. 그리고 만약에 어디 이탈하면 팔아야 됩니까? 한 2,800원 크게 이탈하면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요. 크게 이탈해버리면 종가로나 이탈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매도하시면 돼요. 그럼 큰 손해 안 보시고 빠져나올 수 있으실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종목이 있어서 상담 여기까지 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삼성 SDS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크레듀입니다. 크레듀라고 들어보셨죠? 네. 삼성 SDS에서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여드릴게요. 같이 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삼성 SDS 외 4인으로 해서 몇 퍼센트? 62% 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고 있죠? 네, 60 몇 프로? 62.7%
7, 8% 들고 있어요. 많이 들고 있어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 나왔죠? 네, 지난주. 영업이익이 40억, 전년비 63% 증가, 순이익은 몇 프로 증가? 75% 증가 나왔습니다. 찾아보세요. 그쵸? 자, 가지고 나온 이유 뭘까요? 삼성 SDS 상장의 핵심 수혜주다. SDS가 상장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5월 달에 그 이슈로, 같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47,000원에서 얼마까지 갔더라? 9만원까지 갔더라. 자,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죠? 자, 이거, 요때 이거, 요때 요 차트 봅니다. 제가 이거 오랜만에 종목 하나 들고 나왔어요. 사실 오전 방송에서 이거 들고 나왔어요. 똑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살 수 있어요.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냥 땡큐 하세요. 근데 삼성 SDS가 언제 상장을 하나요? 11월 중순. 자, 29일, 30일 날 증권가 기관들한테 공모가 수요 예측을 합니다. 수요 예측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정하고요. 11월 5일과 6일 날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상장이 되겠죠. 얼마 안 남았네요. 2주 남았나요? 2주 남았나요? 3주 남았나요? 곧 이슈가 된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11월 상장 전에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상장 전에 주가를 거의 2배 띄워놨는데 상장하고 나면 크레딧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진짜인데 똑같이 못 가도 2배는 9만원까지는 가야지. 못 먹어도. 그렇죠? 9만원까지는 가야죠. 고민 좀 해보자고요.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제 기관들도 슬슬 아직은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없어요. 들어올 때도 됐어요. 이제 슬슬. 네, 매수를 해줘야겠죠. 잠정치 뭐 있나요? 잡히는 건 없는데 뭐 슬슬 매수를 해줘야 돼요. 제가 수급이 없는데 갖고 나왔습니다. 네. 뭐 좀 차트 테마성도 움직임도 있긴 하지만 실적 좋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크레디오 매수가는요 7만원에서 7만 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오늘 종가 수준인데요. 7만원, 7만 1,000원이고요. 목표가 얼마? 많이 안 봐요. 8만원 넘어가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얼마? 67,000원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크레디오 정말 오랜만에 한번 종목 말씀드려봤고요. 한번 수익 내봅시다. 재밌는 수익 한번 내볼 테니까 보시면 되고, 이번 주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강연해야 합니다. 아래 나오고 있죠? 네, 꼭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31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60포인트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